애플이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하고 있어서인지 우리 지금 나스닥과 S&P 500 선물 지수가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것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브리필 굿머니에서는 오늘 수급 특징주 뭘 잡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정서한 아나운서가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의 특징주부터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땡큐 아메리카였습니다. 이 미국의 법안 통과 소식에 땡큐한 움직임을 보였던 섹터가 정규장에 이어서 이렇게 시간 외에서도 시세를 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태양광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민주당에서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인사이트에서 그 속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합의 소식이 트리거가 되어줬고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 규제 소식, 여기에 하나솔루션의 흑자 전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 정규장에서도 태양광주가 시세를 뿜었는데 이 시간 외에서도 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S에너지,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 ENG 각각 시세를 냈고요. 특히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7.84% 올랐습니다. 네 번째는 이 미국의 대마 법안 상정 소식으로 대마주의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메디콕스가 5%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또 무상 증자가 테마가 돼서 움직임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다만 피코그램 다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법안 BBB가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어제 방송에서 저희가 좀 들어주실래요, 소장님? 네,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방송사에서 제일 먼저 전해드렸고, 그래서 태양광 주식이 우리 시장에서 좋았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또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로 기록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소장께서는 특히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 있어 보이세요? 네, 태양광 먼저 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예. 피코그램 할까요? 피코그램이요? 네. 예. 네. 아니, 태양광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 하셔가지고. 동의하십니까? 오늘도 계속 추가 상승 이어가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태양광 얘기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피코그램으로 피코그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피코그램. 어떤 거 순서대로 해야지. 신호등 켜고 태양광을 가겠습니다. 주로 예.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피코그램 이런 거는 조금 근데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거에서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면 피코그램을 그냥 피코그램이 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신 분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좋은데 그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중국집에 짜장면이 맛있어가지고 나는 그 중국집을 추천을 한 건데 사람들이 갔는데 야 거기 짜장면은 맛이 없던데 거기 짬뽕이 맛있던데 이러면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긴 해서 좋은데 나는 짜장면을 얘기했는데 짬뽕을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짜장면 맛있는 집이 다 맛있죠. 그런가요? 그래도 짜장면집 맛있는 집, 짬뽕집 맛있는 집, 꿔바로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면 피코그램에 관련된 회사는 오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일단 피코그램을 나는 중장기적으로 피코그램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그럼 이거는 전체 산업의 성장성이 아니라 지금 뭔가 이슈로 그냥 오른 건가? 그러면 나는 이거 단기로 팔아야 되나? 왜 그러냐면 피코그램은 정수기 필터를 만들고 정수기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근데 정수기 필터랑 정수기 업체는 지금 다 내리꽂고 있는데 혼자 가면 예. 의아한 거죠. 이걸 갖고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상장을 할 때 비교하는 그 기업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기업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받고 싶다 해서 공모가 밴드를 산정해서 시장에 내놓고 거기서 기관이 평가를 해가지고 공모가가 산정되잖아요. 크래프톤이 월트 디즈니 끌고 왔다가 욕먹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비교 가능한 기업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피코그램이 끌고 온 거는 그 당시에 당연히 코웨이는 끌고 왔고요. 정수기에서 1위잖아요. 코웨이를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웨이를 이제 박자 추격하고 있는 쿠쿠홈시스. 옛날에는 청호가 추격했는데 요즘에 청호는 뒤로 밀렸고요. 요즘에 임영웅 씨 광고하면서 다시 반격을 시도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쿠쿠홈시스가 지금 따라잡고 있고 근데 쿠쿠홈시스는 밑바닥이 깨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얘네들은 이제 정수기를 만드는 업체고, 물론 피코그램도 퓨리얼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뭐 집에 퓨리얼이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에 코웨이나 쿠쿠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웨이, 쿠쿠가 많으실 거고, 아니면 LG 디오스 냉장고 사신 분은 거기 정수기 달려 있는 거 그거 쓰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퓨리얼은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퓨리얼의 특징점은 그거거든요. 렌탈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대부분 렌탈로 구매하시죠. 근데 렌탈로 구매했는데 가격 막상 계산해 보시면 200만 원 넘게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거. 근데 퓨리얼은 20만 원 미만대로 일시불로 나옵니다. 그게 특징점이죠. 이 대표님이 옛날에 코웨이 연구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이 피코그램 이분이. 그리고 이제 퓨리얼이라는 것도 만들지만 지금은 사실 OEM이 주력이에요. 다른 데다 필터를 OEM, 예, 여기서 공감이 나오시는데 OEM 이러시는데 OEM이 주력이고 퓨리얼은 이제 키워가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쿠쿠랑 이 코웨이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해외로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안 되잖아요. 지금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쿠쿠랑 예. 코웨이, 거기다가 LG 디오스에는 바로 달려 나와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청호도 지금 다시 추격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로 먼저 나갔고, 국내에서는 OEM으로 필터 납품하면서. 근데 또 필터로 들어가면 누구가 강력한 게 있냐? 여기서 비교 기업으로 또 끌고 왔었죠. 공모가 산정할 때 한도 크린텍이죠. 한도 크린텍이 필터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지금 이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고. 그래서 이쪽에서 한도 크린텍이랑 저기 경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모가 산정할 때 자기가 비교 기업이라고 데려온 이 지금 면면을 보니까 어떤가요?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코웨이, 쿠쿠, 한도 크린텍 다 떨어지고 있죠. 정수기 만드는 업체부터 필터 업체까지. 근데 왜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작고 브랜드, 자기네 자체 브랜드도 인지도가 낮은 피코그램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피코그램 투자자들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왜 뭐 때문에 올랐냐? 원자력이 엮였어요. 원자력에 엮였는데 어떻게 엮였냐? 필터에 엮였는데 뭘 때문에 엮였냐? 우리 뭐 옛날에 체르노빌이나 뭐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일어나면 무슨 세슘이 노출돼서 세슘 노출되면 인간 DNA가 다 파괴돼서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돼요. 그래서 그 세슘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피코그램이 옛날에 국제과제를 맡았던 것 중에 무슨 필터를 개발하는 게 있었냐면은 방사선 기술을 활용해서 세슘 정화용 필터를 만드는 과제를 했다는 이유로 엮였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나솔루션이 급등한 것도 그 이유가 큰 거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갔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은 반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을 밀고 있고요. 원전이 70% 넘을걸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원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더욱더 가파르게 독일은 더더욱 태양광의 드라이브, 프랑스도 이제 원전 말고 신재생에너지 조금 드라이브. 그래서 그쪽이 좋은 거였고, 지금 이 원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럽에 그 뭐 세일즈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원전도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전기가 부족하니까 자, 소장님. 이렇게 돼서 이쪽에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코그램이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론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이제 피코그램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보고 들어가신 분은 지금 고민이 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요, 사실은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피코그램이 정수기 잘 팔려서 올랐다기보다는 무상증자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단순 소위 테마 세력주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잘못 들어갔다 완전히 물릴 수 있는 종목이다. 물론 일부의 의견입니다만. 근데 이 회사가 유보율이 많아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구음원의 사례, 우리 소장님께서 보석처럼 찾아낸 공구음원, 또 무증 이슈가 겹쳐가지고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무증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은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성을 늘 안고 있는데, 이미 또 주가가 15,000원에서 최근에 5만 원까지 두 달 사이에 5배가 올랐어요. 네. 이제 좀 그런 경계 시각도 가져가야 하는 게 아닌지. 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피코그램의 본질을 네.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고민이 된다는 거죠. 예. 뭐 원자력 국제과제 이슈를 얽혔고 무상증자로 얽혔고, 나는 정수기 시장을 보고 들어갔는데 코웨이, 뭐 지금 쿠쿠, 한도 크린텍이 다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안 좋은데 피코그램만 이렇게 이슈로 올라가는 거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네. 근데 그분들도 이제 정수기 그 관련주가 안 올라간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하셔야겠죠, 결론적으로.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혹시 가격 전략 있으실까요? 뭐 이거는 사실 월봉으로는 지금
글쎄요. 지금 가격 전략이 일단은 지금 과열권이나 신규 매수는 금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열권이고 신규 매수 금지 그게 결론입니다. 이건 사실 갖고 계신 분들만 좀 그렇죠. 예, 언제 팔 좋습니다. 것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받은 목표가는 한 59,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데 예,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를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연속성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20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 이 거래일 연속해서 담아낸 상위 종목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일단 큰형들 위주로 다시금 캐리하는 모습입니다. FOMC 확인하기 무섭게 무게감을 좀 뒀는데요. 일단 두 형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25% 그리고 영업이익은 12.18% 오르며 이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2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이 역대급 실적 매출이 나오면서 이 두 큰 반도체 형들의 1등 성적표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세 번째로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벌써 4거래일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BH도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아이폰 부품주입니다. 이 사과농자 풍작에 외국인 관련주 계속해서 담는 모습 보이는데 어제 그제는 관련주로 LG 이노텍을 담았는데요. 어제는 BHC를 더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삼성중공업도 담는 모습 보였고요. 기관 넘어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각각 CS 베어링은 4거래일 연속해서 담았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2거래일 연속 담았는데 어제 시세가 크게 났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4%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 2차 전지 담은 모습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후성을 벌써 7거래일 연속해서 담아내고 있고요. 이 포스코 케미컬이 제너럴 모터스에 13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이 포스코 케미컬이 공급할 양극재 총량은 22조 원어치에 육박할 것이라고 이 낙수효과 기대감의 후성을 담아낸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오랜만에 게임주도 담아냈습니다. 신작 모멘텀 안고 있는 넥슨 게임주와 네, 호텔 파라다이스까지 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잡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IT 대형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수급이 몰렸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4가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사실 폴드 4 플립4보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는. 이게 아까 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저 갤럭시 유저입니다. 제가 하도 갤럭시를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아이폰 유저인지 아닙니다. 남성들은 아이폰 잘 안 써요. 아니에요. 근데 좀 안 어울리잖아요. 카페에서 안 어울리긴요. 우락부락한 그 헬창분들이 만약에 그 무슨 상관이? 아이폰 들고 계시면 안 어울리거든요. 사실. 감성적인 면이 커서 네. 사진도 아이폰이 잘 나오고요. 근데 그런 부분뿐만은 아니고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압도적이어서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랑 그 애플이랑 계속 뭐 뒤바뀜 하고 있어요. 분기마다 23, 18, 무슨 22, 19 이 정도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폰 시장으로 가면은 아예 얘기가 달라져. 62 대 16이에요. 애플이 62, 삼성이 16이에요. 상대가 되질 않고 지금 가장 많이 팔린 건 애플 아이폰 13, 그다음 애플 아이폰 13 프로 맥스, 그다음 애플 아이폰 13 프로, 그다음 애플 아이폰 12. 그 다음에서야 갤럭시 S22 울트라 5G 이번에 가장 신작 있죠. 그게 애플 아이폰 12보다도 안 팔려요. 12의 점유율이 8%고 S22 울트라가 3%예요. 가장 최신작이요. 아이폰 12는 예전에 나왔던 건데. 그럼 여기서 14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폴드 플립이 과연 그 폼팩터의 변화로 뭐 그 접는 폰으로 그 부분을까지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예 다 결이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접는 폰에서는 아예 아이폰이 만들진 않으니까. 어쨌든 BH는 애플 아이폰 향이 굉장히 강하고 60% 이상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이미 여기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거는 애플 실적도 오늘 엄청 잘 나와서 기대주일 것 같은데요. 제일 행복하신 분은 워렌 버핏 선생님이시고요. 워렌 버핏
왜 워렌 버핏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란을 한 바구니에 왕창 넣고 계시잖아요. 애플 비중만 40%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를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애플 비중이 40%예요. 예. 그 많은 자산의 10분의 4가 애플에 들어있거든요. 야, 오늘 애플 실적 수혜주가 BH가 될 수 있겠네요. BH, LG노텍 이런 거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죠. LG노텍, 예. 9월 달 이전에 사서 그 애플 아이폰 14가 대흥행을 한다는 소식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팔아 나가면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을까지 가져갈 종목 BH 그리고 LG이노텍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기관 특징주도 상당히 재밌어요.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포진돼 있어서 이 중에 옥석 좀 가려주십시오.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왜 이거를 따지면 내가 하나 솔루션을 투자하더라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매번 바뀌어요. 지금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1위예요. 그러니까 뭐가 1위냐면 제가 점유율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위치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힘이 누가 제일 세냐. 1등주, 2등주, 3등주를 가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특히 테마주를 할 때 이거 뭐 아주 안전 테마주는 아니지만 테마주를 할 때 내가 늦게 알아가지고 3등주로 들어갔어요. 근데 1, 2등주가 상한가에 있었는데 상한가 잔량이 풀리면서 풀려요. 근데 난 3등주를 들고 있어서 한 17%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1, 2등주가 상한가가 풀리면 내가 갖고 있는 17%짜리는 순간적으로 9%, 8%로 급락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순간에 이 태양광에서 가장 강한 건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게 왜 이런 이 상황이 나냐면 어제도 얘기 드렸는지 OCI가 자 이거 폴리실리콘 만드는 업체죠. 폴리실리콘을 반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핑크 소시지 긴 거 같이 인곳을 만들죠. 그 다음에 그거 도마에 놓고 칼로 잘라요. 그러면 웨이퍼가 나오죠. 그거를 붙이면 셀이 되고 셀을 이어 붙이면 모듈이 되고 그들 모듈을 모아놓으면 태양광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OCI는 뭐 하죠? 폴리실리콘을 해요. 근데 중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공산당이 개입을 해서 누르겠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OCI는 안 좋아요. 그리고 인곳 웨이퍼는 우리나라는 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셀로 넘어가서 셀 모듈을 하는 기업이 바로 하나솔루션의 하나큐셀 예.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그 하나큐셀 얘기했듯이 뭐가 있죠? 하나케미칼이 또 있어요. 유가가 급등해서 화학은 정유회사에서 넘어온 나프타를 갖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나프타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마진이 별로 안 남아요. 그래서 화학 부분이 안 좋아서 그게 상쇄된 게 하나솔루션의 주가예요. 네. 하나솔루션 주가는 20개월 선을 갑벗겨 있죠. 근데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태양광 셀 모듈 비중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에 그냥 올인되어 있는 회사죠. 태양광에 올인되어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 지금 20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아서 이 정도 올라온 이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그 차이점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주식 안에서 순환매 이번에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도 괜찮겠죠? 네, 가장 세다. 좋습니다. 자, 가장 센 종목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죠. 다음은 사모펀드 특징주와 보고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소장님 얘기 듣다 문득 궁금해진 게 워렌 버핏은 그럼 아이폰을 쓸까요? 삼성폰을 쓸까요? 네, 궁금해졌습니다. 삼성폰을 쓸 수도 있겠네요. 네, 사모펀드 특징 종목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장바구니 모양이 앞서 말씀드린 기관과 좀 모양이 비슷하죠. 이 기업은 다르지만 같은 업종을 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신재생 쪽을 사모펀드도 담아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이 같은 재료, 이 호재 뉴스에 기관은 후성을 매수를 했다면 이 사모펀드는 포스코 케미컬을 담았습니다.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을 담아낸 이 양극재 공급 모멘텀, 사모펀드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네, LNF도 2차 전지주 함께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신재생 바이오 담는 데는 변화가 없는데 기업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체크가 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는 어제 그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어제는 하나 솔루션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는 알테오젠에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상위 종목군이 바뀌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역시나 사모펀드도 게임주, 넥슨 게임즈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밤사이 나온 29일 오늘 날짜로 나온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는요, IBK증권에서 나온 효성 ITX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업부가 꾸준한 성장을 보이면서 2분기 실적도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 계열사 회사와 고객사의 디지털 전환 확대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의 S&T 모티브인데요. 꾸준히 잘 번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번 분기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진한 실적 결과가 나왔고 방산 부문 그리고 GM 배터리 리콜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생산 차질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안정적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이 하반기 GM 판매 정상화 그리고 방산 매출 증가가 그 실적을 이끌어줄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목표가는 6만 8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리포트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소장님.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 우리 사모펀드 보는 이유가 사모펀드는 100% 한 종목에 담을 수 있고 한 방향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내년도 셀트리온이 개발한 약을 헬스케어가 얼마나 영업을 잘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 모티브는 방산하고 자동차랑 결합되어 있는 아주 특수한 형태죠. 근데 방산이 LIG 솔루션이나 이런 것처럼 LG 넥선이나 이런 것처럼 무슨 대포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화기류, 총이에요. 그래서 조금 모멘텀이 그 부분보다는 약하고요. 지상군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S&T 모티브는 어쨌든 GM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얼마 전에 GM하고 또 그 LG 에너지 저기죠. 그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이 크게 나왔죠. 포스코 케미칼하고. 그렇기 때문에 GM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협력 관계에서 S&T 모티브도 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둘 다 좋아요. 긍정적이네요. 좋아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최근에 계속 좀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헬스케어였습니다. S&T 모티브까지 살펴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